안녕하세요. 리치고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훈입니다. 송도부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부동산 컨텐츠의 대다수는 서울 그리고 수도권 위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은 지방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지방 특집을 준비했는데, 자, 지방을 할 수 있는 거 아마 리치고가 유일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누구를 모셨냐? 자, 대구 지역에 아주 유명하신 투자 전문가분을 모시고, 오늘 대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한번 낱낱이 훑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토박이고요. 네. 2011년도부터 전국의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토지, 경공매 투자를 하고 있고요. 와, 2011년부터? 네. 야, 대단하시네요. 예. 시작은 뭐 그때부터 했으니까요. 예. 혹시 뭐 20대 때부터 하셨어요? 아니요, 그때가 11년도면 32살, 지금 40대. 네, 40대 중반입니다. 그러시군요. 동안이신데요. 네, 그러니까요. 네. 특히 우리 또 휘파람님께서는 우리가 3%랑 같이 기획했던 맛동산 네. 전국 투어 강의에서도 대구 지역을 또 강의하셨잖아요. 네. 그때도 인기가 뭐 상당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부럽네요. 아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소액 투자를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은 뭐 대구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방금 이야기하셨던 거 좀 더 덧붙여서 뭐 이야기하신다고 하면 사례가 뭐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소액을 이야기를 하시면 네. 뭐 정말 소액, 뭐 지분 뭐 2평짜리 땅, 야. 알박기부터 시작을 해서 알바 그런 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일단 던져놓고 이제 나중에 보상받는 그런 보상 토지들부터 보상 시작을 해서 정말 소액만 또 이야기하시자면 입주권을 마피 뭐 4천, 5천에 받아서 지금 입주를 했어요. 총 매가가 2,600. 와. 2,600요. 총 매가가 피가 아니라 총 매가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이었고요. 아니, 총 매가 2,600 마피를 해서 그럼 지금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전세를 세팅을 하니까 오히려 돈이 들어오는 이제 상황이 됐죠. 풀비네요, 풀비. 아니, 사실 2011년부터 투자를 하셨으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네. 수도권은 하락이었지만 대구 시장은요, 2011년부터 장난 12년도부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대구 시장이 올라가면서 네. 서울 시장이 2013년부터 약간 그럼요. 반등했잖아요. 야, 그러면 투자하셨던 시기도 사실은 너무 좋으셨을 것 같은데 자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겠어요? 그다음 좀 벌었다가 네. 또 꼬랐다가 그런 상황. 꼬랐다가. 벌었다가 이제 잃었다가 그런 상황이죠. 그래요. 사실 좀 이따 이제 제가 네. 대구를 제가 데이터를 한번 훑어 드릴 거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현재 이제 대구 주택 시장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또 휘파람님은 현재 대구에 지금 거주를 네네. 하고 계시고 실전 우리 투자자로서 대구의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대구 분위기가 네. 뭐 전국에 다 그랬겠지만 23년 그러니까 네. 작년 1월 네. 그러니까 22년 12월, 1월, 2월이 가장 저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거래가 조금씩 되면서 네. 하필 또 그때 좋았던 분양권들이 입주를 또 시작을 하는 그런 타이밍에 와서 네. 거래가 좀 많이 됐다가 아,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네. 또 조용했다가 최근에 실거주자들이 네.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 최근에 정말 따끈따끈한 최근에 네.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게 이제 지역부수 전문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리치고를 통해서 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보고 네. 그리고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렇죠. 어떨까?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대구에 계신 우리 분들 주목하세요. 사실 이런 지방 특집이 거의 없잖아요. 저는 없죠. 네. 있다 하더라도 네.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문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전문가 플러스 데이터를 붙이니까 그렇죠.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전국 노래자랑처럼 네, 전국 한번 부동산 투어를 먼저 우리 대구를 기대가 중심으로 되네요. 한번 네네네. 데이터와 또 대구 쪽에 계신 실전 전문가 만남이니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제가 데이터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리치고의 이제 이 플라워 차트로 봤을 때는 대구가 지금 2월 달부터 매매 전세 반등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요? 현장도 그래요? 지금 금매들은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앞자리가 6이었던 단지들이 7로 돌아서는 앞자리가 4였던 단지들이 5로 돌아서는
그렇군요. 조금 소폭 상승했다. 금매들이 나갔다 정도. 실거주자들 위주로 해서. 네. 맞아요. 여기도 이제 간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는데 아직은 이 폭 자체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조금 정도.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가 이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출을 껴서 이 대구의 아파트를 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요게 지금 90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07년부터 지난 한 17년 정도의 역사적인 평균이 89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평균 정도까지 떨어진 거예요. 내려왔네요. 네, 그러니까 뭐 허리 정도까지는 지금 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가격에 대한 거품도 지금 좀 상당히 좀 많이 빠졌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 지표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네요. 네. 야, 이거 지금 전세를 보니까 전세는 평균이 67인데 지금 60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급이 많아요. 대구의 지금 전세가 너무 싸죠? 네, 많이 쌉니다. 그죠? 네. 자, 여러분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정도 수준이면요. 자, 60이면은, 2016년 7월보다 더 싸요. 물론, 2000년대 초반보다는 비싸지만, 이때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을 때고. 자, 그러면 지금 정도면은 저는 대구의 현재 가격보다 내년에는 좀 많이 올라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보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세가가 낮은 이유가 대구가 작년 23년, 24년이 역사상 가장 많은 입주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받쳐주지 않는, 그러니까 84 기준으로 해서 뭐 신축 아파트가 뭐 1억대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지금 최근도 84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뭐 태평로다. 태평로에 있는 뭐 선호하는 단지들이 뭐 전세가가 2억 5천 언더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뭐 1등 단지의 돈일수도 3억 가까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내년 이후로 공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전세가는 좀 상승하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는 전세가 아니 저는 이거 전국을 거의 다 보잖아요. 전세가 이렇게까지 싼 지역이 진짜 별로 없어요. 아, 정말 싸네요. 자, 대구 지금 고민하시면 전세는 더 이상 싸지기 힘들다라고 저희 역사상 가장 저렴하지 않은.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월세 대비한 지금 수익률을 보니까 대구의 아파트가 지금 3.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 예금 이자가 조금 떨어져서 지금 3.7%인데 여전히 은행 이자보다는 좀 낮다. 월세 수익률이 오히려 좀 더 낮은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수급 데이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요 파란색 선이 매도세인데, 매도세가 여전히 횡보예요.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횡보세고, 요 빨간색이 매수세거든요. 요걸 조금 더 가까이 제가 당겨볼게요. 자, 요 빨간색이 매수세인데, 매수세도 여전히 아직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래서 매매 시장에서는 아직은 뭔가 불이 붙는 듯한 이런 느낌은 아직은 없는 것 같고, 자, 전세 수급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좋아졌지만 여전히 지금 70 한 중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전세가 강세를 보일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보이시지만 제일 밑에 있는 지역이 지금 대구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수급이 가장 안 좋은 데가 지금 대구예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과 더불어서 전세가가 아주 싸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와,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입주 물량 데이터가 나오는데 23년이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32,800세대 가까이. 힘들었습니다. 아, 힘들어. 아, 지금 우리 파라님 얼굴에서 뭔가 방금 한숨이 새어났어요. 그러니까 힘들었습니다. 아, 혹시 이렇게 뭐 역전세나 이런 거 혹시 뭐 역전세 열심히 그쵸. 아까 전에 그걸 또 제가 이런 마이너스 했다는 상황에서는 것처럼 진짜 피하기 쉽지 않죠. 대구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대구 물건이 최소한 2개, 3개 이상은 가지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좀 힘든 경향이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건 또 포트폴리오 관리를 좀 잘해서 그거를 본인이 보유할 수 있는 수준에서 또 막으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게 또 문제가 되면 또 상관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리치고가 있으면 이제는 역전세 다 피할 수 있습니다. 미리 데이터만 보고. 자,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근데 올해도 입주 물량이 작지가 않아요. 거의 올해도 25,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32,000에 또 그리고 25,000. 25년 정도는 돼야 이제 평균 밑으로 한 13,9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연간이 아니라 분기로 보면은 좀 더 우리가 대략 그러면 대구의 이 과잉 입주 물량 공급이 어느 정도 끝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 얘를 분기로 바꿔볼게요. 자, 분기로 바꾸니까 24년 2분기에 그러니까 1분기가 제일 많았고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줄어들게 합니다. 그래서 25년 1, 2분기에는 입주 물량이 진짜 없어요. 맞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은 올해 4분기가 이제 입주 물량이 마지막으로 이제 평균 이상으로 좀 많으니까 아마도 이제 내년 어느 즈음부터는
대구 부동산 시장이 상당한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2026년 같은 경우는 이제 확 줄어버리네요. 네, 확 줄죠. 네네. 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거를 입주 시기가 확정이 된 공급 물량뿐만이 아니라 미확정된 물량까지 제가 한번 데이터를 같이 한번 볼게요.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체를 봐도 없네요. 26년부터는, 그러니까 25년부터는 확실하게 평균 밑으로 떨어지고 26년부터는 확실하게 공급 부족 정도의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고, 거래량을 보니까 대구의 역사적인 평균 거래량이 2,400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게 지난 1월에 거래량이 조금 늘긴 했지만 1,730건 정도. 아직은 평균보다는 상당히 좀 작은 1월이. 예, 그래서 저는 대구의 이 상승장의 신호탄을 저는 거래량으로 보는데, 요 거래량이 3,000건 이상, 3,000건 이상의 거래량이 터질 때, 그럴 때가 이제 저는 어느 정도의 좀 뭔가 상승의 신호탄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지인 투자는 뭐 갈수록 줄어들고 있네. 거의 이제 외지인들이 지금 대구 부동산 사는 거는 갈수록 지금 줄어들고 안 사요. 네. 자, 그런데 대구의 지금 미분양을 보니까 이게 최대 한때 뭐 거의 14,000채 가까이 증가했다가 지금은 이제 10,000채 정도로 꽤 줄었네요. 저작년 12월에서 네. 작년 1월까지가 네. 미분양 세대수가 제일 많았고요. 네. 네. 그때부터 이제 3월 달부터 특례 보험자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미분양이 좀 소진하면서 10,000세대 정도 줄고 있는데, 네. 문제는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주 물량이 올해, 그러니까 24년 2분기까지가 가장 많아요. 맞아요. 작년부터 해서. 근데 좋은 분양권들. 네. 그러니까 좋은 분양권이라는 건 입지가 괜찮으면서 네. 세대수가 많으면서 가격이 괜찮은 네. 그런 분양권들이 올해 2분기까지 입주를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입주 물량 그렇게 입지나 이런 게 좋지 않은?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대구 시장이 안 좋다고 하시면서 외지인들이 보셨을 때는 마피가 1억도 있고요. 오히려 플러스 피가 또 1억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분양권은 입지가 괜찮고 세대수가 많은 그런 분양권들은 분양가가 싸니까 네. 분양가가 5억 5천에서 뭐 5억대였으니까 걔네들이 피가 1억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입지가 빠지는데 분양가가 비싼 세대수가 낮은 단지들은 마피 1억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아마 이제 이 미분양이 한 7,000채 이하로 줄어드는 그 시점 즈음이 저는 이제 본격적인 뭔가 부동산, 대구의 부동산 시장이 이제 기지개를 펴고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매물을 보니까 여전히 매물이 지금 시장에 나온 매물이 거의 37,000채 정도 되네요, 지금. 그래서 매물은 여전히 좀 상당히 많은 시장이고, 그 다음에 전세 매물은 좀 횡보, 월세 매물도 지금 횡보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시장에 매물이 여전히 많고, 아직은 매수 수급이 아직은 좋아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까지는 시간은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 분명은 뭐냐면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벌써 허리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뭔가 가격적인 메리트는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스럽게도 공인중개사분들이 전망하는 또 대구의 매매 전세가 있는데, 요게 12월 달, 1월 달에 바닥을 찍고 다시 또 이제 상승적으로 지금 반향을 좀 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도 그래도 이제 최악은 좀 끝나가고 조금 좀 앞으로 2, 3개월 지나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데이터로 지금 보여지는 대구 시장인데, 지금 이게 결국에는 이게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야기한다는 게 현재 시장에 대한 거를 가장 발빠르게 그래서 터닝 포인트를 찍고 약간의 반등의 모습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부서 전문가 입장에서 상황이 지금 어떠신지?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듣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맞구나.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일주일 전 거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 달, 2달 전의 상황까지는 맞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데이터가 확실한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거래가 실거주자들 위주로 거래가 많이 조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거래자 위주로? 네, 좋은 단지들, 선호하는 단지들, 선호하는 지역들 위주로 해서 사실 거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마피 1억
풀피 1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적인 어떤 그게 조금씩 약간 호불호가 있네요, 그러면. 네네, 분양권도 마찬가지고 재개발 구역들조차도 지금 제가 1년에 한 번씩 때가 되면 이제 대구 재개발 구역을 이제 임장을 하는데요. 2년 전, 저작년에가 50% 하락을 했다면 작년은 80%까지 하락을 했고 현재는 구역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피가 된 구역도 있고 예상대로 이제 무피가 된 구역도 있고 작년과 똑같이 보합인 구역도 있고요. 어떤 곳은 오히려 더 오른 구역도 있습니다. 피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도 확실히 입지가 좋고 괜찮은 맞아요. 구역들은 오히려 그렇죠. 피가 올라버리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악의 입주 물량이 23년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주 물량은 갈수록 줄어들 게 눈에 뻔히 보이니까 이미 이제 입지가 좋고 이런 좀 주목할 만한 이런 지역들은 벌써 이제 좀 긍정적인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선호 단지들 위주로 재개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선호하는 재개발 구역들은 예를 들어서 뭐 대구 1등 재개발인 수성 3위 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피가 6억, 7억 피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대구의 명덕 이편안이라고 있습니다. 명덕 재개발. 가장 관심이 많은 단지인데, 거기가 지금 입주권이 1억 8천까지 떨어졌다가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1억 8천, 2억대가 거래가 많이 되면서, 현재는 피가 2억 3천, 4천 나오고 있고요. 5천만 원 정도 올랐다는 소리거든요. 근데도 물건이 잘 없다. 그만큼 선호하는 단지는 거래가 되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보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지역을 항상 견인하는 대장 아파트가 있잖아요. 우리가 대장 지구라고 하면 이제 수성구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수성구에도 대장 아파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수성구에서 1등은 뭐 항상 많이 이야기하시는 범사 만상, 범호사동, 만촌 3동 있고요. 그 범호사동 중에서도 리딩하는 대표 단지라고 하죠. 대구의 대표 단지. 범호 힐스테이트 범호. 경신고등학교와 같이 나란히 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범호. 뭐 힐스테이트 범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데이터로 한번 보시면서 한번 실질적으로 추리 좀 보면 어떨까요? 자, 지금 이제 힐스테이트 범호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확장을 해서 이제 범호역, 만촌역 이쪽 주변만 제가 했더니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야, 그냥 1등 마크. 1등 그냥 엠블렘이. 무슨 얘기냐? 이 동네에서 얘가 제일 비싼 아파트다. 보니까 힐스테이트 범호. 그래서 얘가 지금 평당 4,450만 원 정도로 1등이고 2등이 누구냐? 2등이 한도 20평. 얘가 4,300. 그다음에 재건축. 3등이 범호 센트레빌. 얘가 지금 평당 3,490. 데이터로 그냥 딱 나오네요. 근데 얘는 보니까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도 안 되네요. 대구는 아무래도 이제 수성구가 이제 뭐 아파트 평당가가 비싼 이유가 학군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학군이 좋은 곳, 세대수가 적더라도 빌리브 범어라는 단지가 있거든요. 거기 세대수가 엄청 작은데도 맞은편에 경동초등학교라고 대구의 가장 좋은 초등학교를 끼고 있어서 비싼 거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힐스테이트 범어 같은 경우는 그 대구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담벼락을. 그래서 가장 비싸지 않나.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거주 점수를 한번 볼 텐데, 자, 거주 점수를 보니까 범어역에 이거는 이제 세대수를 200세대 이상짜리로 제가 필터링을 걸은 거고요. 자, 수성 범어 W. 얘가 거주 점수가 91점이고요. 정확합니다. 그 다음이 힐스테이트 범어가 88점, 얘가 2등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이 지금 쌍벽을 이루는 거주하기 아주 좋은 아파트라고 데이터로 나와요. 정확하시네요. 대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같은 단지가 될 곳이 범어 W. 학군으로서는 1등 힐스테이트 범어. 두 개 단지가 아무래도 좀 더 대구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단지다. 너무 우리가 막 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다 나오니까 뭐라고 이게 뭐 그렇죠. 그러네 진짜. 그래서 이제 이쪽 주변 지역들은 여전히 지금 그래도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좋다라는 거죠. 1등이니까요. 힐스테이트 범어 같은 경우는 전고점 대비해서 이미 한 90%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 대구는 이제 대표 단지들이 대부분 다 지금 상승을 해서 1등 단지들, 그러니까 수성구에 1등하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만촌 3동도 마찬가지고 전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했다가 지금 한 80, 90%까지 상승을 한 그러네요. 이게 딱 차트로 봐도 굉장히 전고점 거의 비슷하게 지금 올라왔어요.
사실 대구 주택시장이 악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공급에 대한 과잉 문제도 있긴 한데 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미분양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네. 미분양에 대한 거 우리가 추이를 살펴봤는데 정비사업 지적도 너무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 정비구역 같은 경우도 대구에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대구는 분양권 반, 정비구역 반. 네, 그만큼 많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비구역이 대구에 한 200개가 그런 상황이군요. 아니 제가 지금 리치골에서 한번 펴봤는데 보이세요 지금? 야. 이게 다 지금 재개발만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화면을 그냥 다 덮네요. 덮어. 네. 그래서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분양권 반, 정비구역 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구역 안에서도 지금 정고점 대비해서 저작년에는 50%까지 떨어졌다가 작년에는 80%, 현재는 무피도 나오고요, 마피도 나오고 오히려 상승한 지역도 나오고 그 구역마다 지금 다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어떤 지구에 대한 개발을 할 때 이쪽에서 정비사업은 이주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남겨놓고 또 하고 또 되면 또 하고 하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해버리면 야 이거 정말 혼란 아닌가요? 혼란. 거기다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또 있어. 맞아. 제가 말씀 안 드렸거든요. 자, 지금 올해부터 또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작이 됐잖아요. 자, 혹시 그 대구 쪽에 뭔가 신혼부부들이 좀 선호할 만한 아니면 또 매수하면 좀 좋을 만한 이런 좀 아파트들이 있을까요? 지역들이 있죠. 그 신혼부부들이 이제 선호하는 뭐 각 지역마다 선호하는 단지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대구를 전체를 봤을 때 선호하는 지역이 있다면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선호하는 지역이 신월성, 달서구에 일명 신월성, 택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도권으로 치면 2기 신도시 같은 08년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도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대구에서 단일 지역으로서는 인구 숫자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만큼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초등학교 학군까지는 뭐 초중까지는 학군도 좋고 하지만 뭐 물론 장단점이 있긴 하겠죠. 거기에 있는 단지들 중에 24평이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 단지들이 아무래도 예전부터 인기가 있는 그 신혼부부들이 인기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지를 말씀드리면 아이파크 2차, 월비 아이파크 2차 왜 알록달록한 아파트 혹시 짤로 돌아다니시 보셨습니까? 맞아요. 파레트 아파트라고 월비 아이파크 2차, 뭐 1, 2차 그 다음에 AK 뭐 진천역 AK 그 다음에 월성 이편한 이 단지들 4개 단지들이 그 24평 단지들 평형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신혼부부들이 뭐 많이 선호하던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신월성이 아마 대구 남서쪽에 있어요. 성소공단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는 뭐 테크노폴리스나 부지나 농공이나 그러니까 산단을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 인프라들이 좀 더 거주를 많이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동구에서 일하시는데 이쪽까지 넘어오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쪽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고 최근에 많이 떠오르는 지역이 이제 주상복합들이 대대적으로 들어오는 태평로 동인내거리에서 달성내거리까지 이어지는 그 예전에 그 상급지역 땅들이 대대적으로 주상복합으로 들어오는 그런 지역 서울로 비교를 하자면 청량리 같은 딱 청량리 같은 그런 지역 딱 이해가 됐어요. 제가 이제 항상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 아래쪽이 을지로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그쪽들이 대대적으로 입주를 2년 동안 거의 한 15,000세대를 입주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매매를 떠나서 전세가가 뭐 신축 아파트가 1억 9천까지 84 기준으로 해서 떨어지거나 그 저렴했던 분양권들이 또 거래가 되고 다시 그쪽 태평로가 이제 주거 지역으로 신혼들이 아무래도 조금 많이 신혼부부들이 거래가 많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아파트 중에 아이파크 2차 있었거든요. 그 아이파크 2차를 가지고 한번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시죠. 달성군 달서구. 네네. 와,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잠깐 달서구 데이터를 좀 보는데 이게 이제 PIR 저 주택구입 부담지수도 평균 밑으로 떨어졌네요. 여기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전세는 58, 아까 60. 거의 이거는 뭐, 너무너무 지금 저렴한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 물량도 올해가 마지막이고 내년부터는 확 줄어드네요. 지금 여기는 보니까. 이미 입주도 좀
연초지만 상당히 많이 된 것 같고. 네. 자, 이거를 보니까 야, 얘도 지금 반등이 많이 했네요. 그래서 최고가 6억 7천, 네, 6억 7,800까지 찍었다가 최저가 4억 찍었다가 네. 지금 다시 또 5억 정도. 네, 초반 정도까지.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4자가 네. 앞자리가 5자로 바뀌었다. 대표적인 단지 중에 하나고. 그 위에는 이제 6자가 7자로 바뀌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요거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등기주회도 저희가 할 수 있고, 네. 역전세도 있고, 네. 지금 투자 분석도 가능한데, 지금 네. 경매 물건, 나온 물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네. 투자 분석을 한번 볼게요. 오, 좋네요. 매우 좋은데. 왜 이렇게 좋아? 80점인데, 투자 점수가? 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은 투자 점수가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그 지역이 다 좋을 거예요. 그래요? 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외직분들한테 뭐 아파트 투자로 선하는 지역 한 군데만 가르쳐 주세요 하는 제가 신월성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좀 갖춰져 있고 학군도 조금 괜찮으면서 가격대가 많이 높지 않으면서 전세가율이 항상 높은 지역들이 그런 지역들이 어느 도시를 가도 있지 않습니까? 대구는 뭐 신월성이다. 뭐 몇 군데가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곳이 그러니까 딱 봐도 산업단지가 바로 옆에 있어서 일자리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을 것 같고 얘는 보니까 초품한데요. 용천초등학교 지금 그죠? 세대수가 2,000세대가 넘죠. 네, 보니까 딱 봐도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인 것처럼 보입니다. 야, 이게 보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현장에 대한 지금 시장과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비유가 되니까 훨씬 더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 그 소액으로 지방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물론 이제 부동산 경영이 좀 좋아지고 앞으로 향후에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 전문가로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소액 지방 투자 좋죠. 저는 뭐 지금도 취득세 중과만 풀어진다면 당장에 달려가서 하고 싶은 거죠. 중과가 12.4%잖아요. 네네. 그게 참 이게 뭐 맞습니다. 다주택자들한테는 아직도 뭐 하고 싶은 지역들이 많고요. 그리고 대구뿐만 아니라 대구가 가장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타 뭐 지방들도 대구처럼 공급이 많아서 이제 무너진 곳들보다 아무래도 외부적인 금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무너진 지역들은 이미 전세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하기 좋은 지역들이 많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어느 지역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매. 저도 경매 투자를 좀 오래 했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러니까 저작년부터 이제 경매 시절이 오니까 경매를 하셔야 된다. 경매를 하셔야 된다. 지금 제가 이제 투자를 지금까지 하면서 지금 시장 분위기를 많이 여쭤보시면 뭐 투자가 아파트도 있고 분양권도 있고 재개발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경공매 투자도 있는데 지금 지방으로 가면은 전세가 지금 매물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 물건들이 2회차 낙찰을 받으면 전세가보다 더 싸게 낙찰을 받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전에 2011년도, 12년도 했던 경매 단타의 시즌이 왔고요. 경매로? 경매 단타에 뭐 별로 큰 돈은 아니지만 1,000뛰기, 2,000뛰기 하는 그런 시즌이 왔고요, 사실. 그리고 사실 전세만 또 놓고 전세 가율만 보시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전국의 월세가 수익률이 높아지는 곳들이 많이 보여요. 월세 수익률이 계속 지금 좋아지고 아파트 월세 수익률이 7%가 나오는 대출 제외하고 7%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전국의 뭐 아파텔들 방 2개에 방 3개에 화장실 하나, 뭐 방 3개, 화장실 2개 있는 그 대단지의 아파트와 같이 있는 대단지 아파트와 같이 있는 아파텔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파텔들이 오피스텔들이 수익률이 지금 한 5.7%, 8%. 그러니까 매가가 2억 1천, 2천인데 1천에 100만 원이 나오는 그런 1천에 100만 원이 나오는 그런 아파텔들도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월세가는 사실 더 높아질 것 같은 최소 아니면 월세가가 더 높아지지 않더라도 금리가 내리면 지금 걔네들은 매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서 그런 사실은 규제만 없다면 월세 투자와 규제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희 같은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은 취득세 중과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경매 단타를 좀 더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리치고 경매 쪽도 이용을 좀 해보셨다고 사용해보니까 어떠셨나요? 한눈에 직관적으로. 아니 그런 너무 그런 멘트 말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요번 달 특히 이제 3월 말 4월 초에 상당히 많은 업데이트가 경매 쪽에 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사용하기 좋은 그런 시기가 올 것 같고, 아까 이제 우리 휘파람이 2011년에 처음 투자를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머지않아 뭐 빠르면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 정도쯤에는 우리 휘파람님이 투자를 하실 때 2011년과 아주 유사한 기대하고 또 있습니다. 좋은 시장이 저는 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어떻게 보면 사실 투자자로서 이렇게 십몇 년 살아남는 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렵죠. 네, 그래서 상당한 내공이 있으실 텐데 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많은 분들에게 또 도움되는 그런 이야기 말씀 많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수도권 서울 부동산 이야기만 난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방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따끈따끈한 또 지방 곳곳에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저희 리치고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좋아요와 구독, 그다음에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 세금 때문에 트리거가 시작이 돼서 거래량 데이터에서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올라갈 에너지는 없고 22년서부터는 이제는 보합이나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요.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절호의 매도 기회가 있다.